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알테오젠, 펩트론 속지 마세요. 이 가격까지는 빠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매수 추천의 방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강태공 전문가 저거 알테오젠 펩트론 뭐 물렸구만 하시는 분들 가끔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이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라는 거지. 저는 아직도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게 주식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추천이 아닌 뭐다. 앞으로의 이제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참 초점 맞추셔서 방송을 좀 시청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또 제약바이오 최근에 대장주처럼 잘 올라갔던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또 급락이 나와주면서 제약주들이 또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사실 제약바이오가 뭐 이렇게 급등하다가 이렇게 급락 나오는 경우는 뭐 너무나 막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고점대로 치고 가던 종목이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는 걱정할 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과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방송을 한번 그 여러 번 했습니다. 뭐 알티오젠이 아니라 뭐 과거에 이제 뭐 메지온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한가 랠리 갔을 때도 이 가격 오면 풀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당시에 분석을 또 해드렸었고 역시나 매주는 여러분 차트 보면 이제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저기 당시도 분할 매수 역시나 타점을 잘 잡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HLB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HLB가 이 구간 한 5만에서 6만 원 정도까지 최고의 분할 매수 구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최저가 매수기가 될 거다 하고 HLB 또 어떻게 됐다 다시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알테오젠과 펩트론 또 두 가지 같이 급락이 나와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악재라고 좀 볼 수도 없긴 해요. 왜냐고 하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미 애초에 뭐다 제가 늘 얘기했던 2,000원짜리가 45만 원까지 또 이러면 뭐 언제적 2,000원 얘기하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저점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정말 만약에 저점에 산다 하더라도 뭐 이 5만 원 정도 금방까지는 자세 저점이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 5만 원대를 본다 하더라도 이미 8배가 거의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9배가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유 있는 하락은 맞아요. 다만 이 하락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좀 생각해 보고 있고 펩트론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되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지금 한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특히나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예전에 이미 추천드렸을 때도 얼마였냐고 하면요. 이게 작년 5월 7일이었어요. 지금부터 5배는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펩트론이 7천인가 8천 했을 때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는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알테오진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이게 고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점이라는 게 뭐 앞으로 못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제 그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상태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신규 매수가 아니라 보유자분들 참고하시라라고 좀 다시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 먼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알테오젠이 사실상의 또 악재가 나와줬어요. 이 악재 알테오젠은 펩트론과 다르게 딱 이유 있는 악재입니다. 이유 있는 하락이고요. 그 이유 있는 하락이 뭐다? 이 알테오젠이 지금 특허 분쟁 때문에 시총 8조가 증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사실은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특허 분쟁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뭐 무섭습니다. 당연히 특허 분쟁에 따라 가지고 이 결과에 따라서 특허를 반납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기업에는 정말 큰 악재예요. 정말 큰 악재고
사실상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특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SC 제형 관련해 가지고 이거 FDA 승인 기대감까지 이제 가져가고 있던 그런 관련한 모멘텀이 싹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어쨌든 알테오젠의 입장을 먼저 본다고 하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다? 특허 침해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특허 침해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분쟁에 대한 이 기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분쟁이 그냥 길어질 거다를 그냥 암시하는 내용이다 좀 보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왜 악재가 아니냐를 얘기하냐고 하면은 이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그냥 이거 잊습니다. 잊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제가 몇 개 제약주들 과거부터의 특허 분쟁 이런 거 제약 기업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가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장에서 독점할 수 있는 거를 누군가 치고 온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이게 나의 실적, 기업의 이제 이익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특허에 이 등록을 하고 뭐또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특허 분쟁은 정말 흔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톨젠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톨젠 같은 경우도 2019년도죠. 19년도에 특허 분쟁 유럽에서 이제 예고가 되면서 이의 신청이 접수했어요. 그래서 이게 19년도에 신청이 됐습니다. 톨젠이 크리스퍼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2024년 10월 28일에 뉴스예요. 뭐다? 유럽 소송에서 유리해졌다. 승기 잡은 톨젠이란 건 무슨 말이겠어요? 아직까지 특허 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허 분쟁은 제약바이오 쪽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럼 툴젠이라는 기업이 특허 분쟁 가지고 주가가 계속 죽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자 당시에 특허 분쟁 이슈 나오고 살짝 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신나게 올라가요 또. 그리고 지금은 또 뭐 한다? 그냥 지금은 또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그 이슈에 맞게 놀고 있는 거예요. 특허 분쟁이 있든 말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정말로 긴 것 중에 하나였던 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요. 보톡스 특허 분쟁 가지고서만 7년 동안 전쟁했어요. 7년. 그럼 과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7년 내리 하방을 걸었느냐? 자 보면 알겠지만 대웅제약의 차트 2016년도에 이제 특허 분쟁이 시작됐죠. 그냥 주가가 신나게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메디톡스는 어떻게 되느냐? 자 메디톡스 차트 보면 뭐야 빠졌잖아. 특허 분쟁 악재 맞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몇 년도라고 했습니까? 2016년도로 했습니다. 밀리는가 싶더니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시장은 그냥 테마 타고 올라갔다가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의 테마 이슈가 못 받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도 뭐야 이거 빠진 거 맞잖아 할 수 있는데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 최근 같은 경우도 특허 분쟁이 있었어요. 언제? 2021년도. 2021년도에 특허 분쟁이 있었는데 메디톡스 차트 어떻게 된다? 특허 분쟁을 하던가 말던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철저하게 테마성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테마성. 이 특허 분쟁이라는 거는 정말 미래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패소하게 돼서 이 특허를 가지고서 내가 벌어들였던 이 실적을 못 벌어들인다. 그게 악재가 되는 거지. 지금 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의 특허 분쟁 따위는 오히려 그냥 아무 타격 전혀 1도 없음. 그냥 진짜 타격 1도 없음. 그런 이슈라 보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제 그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 또 지금 뭐 합니까? 최근에는 SC 키트루다 이제 임상 3상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상 성공한 이슈가 있잖아. 특히나 알테오젠은 이거 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특허 분야에 들어온 게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알테오젠은 지금 이 SC 임상 3상이 성공하다 보니까 어디로 넘어간다. FDA 신청 임박. 그러니까 FDA 승인 기대감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알테오젠의 원래 진짜 올라가야 될 상승 모멘텀인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이 FDA 승인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된다. 특히나 만약에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최고 잭팟은 뭐냐? FDA 승인이 된다라는 거는 알테오젠의 이 SC 제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특허를 뭐 한다? 특허를 인증해 주는 거예요. 인증. 그냥 인증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 특허 분쟁 무조건 승소했다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허 분쟁은 지금 악재로 작용할 게 아니라 오히려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코앞에 두고 주가를 흔들어 제끼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는 게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만 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사세요라고 말 못한 건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이미 5만 원대만 본다도 지금 9배가 오른 자리에서 주식 사는 바보 같은 행동은 안 합니다. 뭐 여기서 주식을 왜 사요? 저는 절대 안 사요. 다만 아까 했다시피 이런 지금 빠지는 거는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악재라 표현하기도 그렇고 반등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저는 이거를 어떻게까지 밀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최대치 민다 하더라도 20만 원대는 지켜줘야 된다 봅니다. 20만 원대. 이게 캔들의 제일 베스트는 사실 한 20, 한 7, 8만 원? 여기 보면 한 7만 원 정도. 이 꼬리, 이 캔들의 몸통 상단까지 딱 이렇게 지켜준 게 제일 베스트고요. 진짜 무너진다 하더라도 20만 원대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보고 있고, 못 지킨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야 된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이제 추매한다든지 내가 고점에 사서 그럴 때나 하시고, 신규 매수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매수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이 책임지면 되니까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고, 자 그리고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자 사실상에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기대가 떨어지나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펩트론이 사실 제일 애매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테오제는 확실한 이슈가 있어요. 근데 펩트론은 지금 이슈가 없습니다. 이슈의 부재예요. 근데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의 기대감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기대감이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사실 이 펩트론이란 기업이 보면은 일라이 릴리를 업고 역대 최고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펩트론이 급락 나왔던 날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일라이 릴리라든지 비만 치료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뭐 한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사실상에 조금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비만 치료제라는 테마가 이제 뭐 한다, 테마가 이제 슬슬 이제 어느 정도 약발을 다 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아직도 많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쓰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사라졌다기보다는 아까 테마에 대한 약발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는 분들도 하나가 뭐냐고 하면요, 이 비만 치료제라는 이슈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요, 알다시피 지금 뭐 하고 있다, 2023년도부터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만 가지고서 지금 이때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거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을 준다 해서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했지만 주가가 이미 2배고 3배고 4배고 올라갔으면요, 뭐가 나와야 되냐고 하면요, 차익 물량은 나와야 돼요. 무슨 우리가 평생 주식을 가지고만 있을 것도 아니고 수익실에서 돈 벌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사실상의 이유 없는 하한가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 이미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한 번 정도 쉬어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어가는 부분도 맞다라 생각하고 있고, 그나마 이 기업의 악재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가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그게 뭐냐고 하면요, 이거는 뭐 삼자 배정 물량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악재로 보기도 어렵지만 바로 이제 1200억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죠. 그러니까 1200억 규모의 주주 배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다? 펩트론이 지금 이 유증 발행가를 보면 얼마입니까? 52,400원이에요. 그러니까 1200억에 대한 평단이 즉 얼마다? 52,400원인데 얘가 언제 상장이 된다? 보면 알겠지만 상장일이 12월 4일이면 상장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알겠지만 거의 약 300만 주. 거의 약 300만 주 정도는 300만 주 정도는 지금 상장된다 보시면 좋아요. 아니 한 250만 주 정도, 그냥 그 25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게 평단 그냥 5만 원짜리가 1,200억 매물이 있는데, 지금 이제 펩트론의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펩트론 차트 고점이 1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그 여기서 더 치고 가면요, 그냥 봐도 그냥 3배거든, 3배. 얼마든지 상장되자마자 그냥 시장가로 던져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펩트론이라는 종목에 갑자기 이렇게 한번 훅 조정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이유 없이 빠져도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 1200억에 대한 이 뭐다 매물 부담이 생긴 거야. 매물 부담. 음. 차익 물량이 나올 건데 누군가 시장가로 던질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장가로 던짐으로써 주가가 조정 주기 전에 뭐 하자 차익을 하자라는 사람들이 좀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런 흐름과 함께 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거다라고 좀 보는 거지. 이게 지금 전 절대적으로 악재다 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펩트론 같은 경우도 정말로 막 지켜주면 5만 원대는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통상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대지 8만 원 이 구간에서는 놀다가 가더라도 일단 12월 2일에 뭐 유증 물량 나오면 그거 뭐 소화시키든 하고 좀 놀다가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는 거지. 어쨌든 그럼에도 펩트론이라는 종목 저는 어쨌든 신규 매수 추천 안 드리는 게 제가 추천된 자리가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미 10배 이상 올라간 자리를 굳이 저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보유하신 분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내가 뭐 단기 관심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뭐 내가 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주식 강태공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으면 단타도 있고 중장기 추천주도 있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